시작하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순천시의회 윤나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인식을 이렇게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조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갑자기 이런 기자회를 하겠다라고 우리 언론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린 이유가요. 설 명절을 지나면서 민생 현상이 그 상황이 녹록지 않고 절박하다는 데 저희들이 뜻을 같이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설 명절 끝나고 우리 각 지부장 우리 의원님들이 다 행사가 연 이틀 있었습니다. 그 행사를 거치면서 의원님들이 여기 있는 의원님들의 뜻을 같이 해서 빨리 그거를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자. 그래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자. 이런 뜻을 모아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뭐 정치적인 어떤 그 뜻이 있거나 어떤 그런 왜곡되게 바라보지 마시고 순수히 시민에 향한 그런 민생을 위한 그런 행보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회견 전문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대신해서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같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혹시 우리 기자님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11분의 의원님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나은수 의원님이 부득이 지금 다른 일정이 겹쳐서 참석을 못하신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민 대상 민생지원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예상치 못한 병 등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 위축과 소득 감소로 인해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가정주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며 대신 지역 상품권 할인 발급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인생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우선 경기 침체 상황에서의 보편적 지원은 사회적 연대와 공정성의 관점에서 필수적입니다.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계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이러한 다양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금 지급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방식입니다. 또한 민생지원금 지급은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위축된 시민들의 심리적 연대감을 보양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소비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의 연대감을 높이고 시민들이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지원금 지급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반면 지역 상품권 할인 방식, 발급 방식은 특정 소비 패턴을 가진 시민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 상품권의 할인 혜택은 일정 소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선결제해야 하며 이는 당장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역 상품권 할인 발급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부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보편적 지원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사회적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민생지원금 지급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방안입니다. 실제로 과거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한 지원금이 소비 진작과 내수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이에 우리는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민생지원금 지급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소비 형태를 강제하거나 일부 계층에만 유리한 방식이 아닌 모두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민생지원금 적정 금액 결정 및 재원 마련 방법에 관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시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2025년 2월 5일 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영란, 오행수, 장동순, 김미연, 이한기, 나한수, 정홍준, 신정란, 심경란, 정란, 서선란, 김태훈, 장경원, 정강현 의원일동.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영경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시민에서 이영경 기자입니다. 네.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장하시면 순천시 예산은 혹시 있습니까? 지금 가용할 예산은 얼마나 되고 우리 노광기 순천시장이 짠거가 놓고 안 주고 있는 것인지 또 시의원님께서 얼마만큼 그것을 확인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째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의회랑 집행부가 그걸 머리를 맞대고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을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지급의 필요성만 지금 제시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잘하고 계시죠. 지역사랑 상품권 15% 할인. 그렇죠. 근데 엄연히 민생지원금은 성격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시민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위축된 소비 심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양시킬 수 있을까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논의가 시작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향후 오는 2월 18일 284인가요? 임시 본회의 때 이게 저희들이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요. 장경원 의원께서 네. 민주당 지금 원내대표시지 않습니까? 네. 18일 임시회 때 발표하려고 촉구안을 마련 중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순천시 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이제 논의가 이 부분이 좀 필요하고 어떤 좀 결과물이라든지 이걸 도출해가지고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논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 장경원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18일 촉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대정부 조건까지 포함된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한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자칫하면 이게 긁어 부스럼이 돼서 이 기자회견을 위해서 노광규 순천시장이 민생회복 지원금을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이런 형국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김문수 국회의원이 지금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금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만약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게 되면 결국은 져서 죽는 꼴이 되는 이런 모양새도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기자회견에 신중해야 된다는 일부 의원님들하고 제가 멘트를 따봤습니다.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더 여쭤봤습니다. 네, 첫 번째 지금 민생 현황의 시급함, 절박함이 우리가 2월 18일 임시회에서 그때 논의를 이렇게 거론을 하고 시발점이 되면 경제는 저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시점부터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라고 안을 낸다는 것은 이 현재 우리 민생에 대한 어떤 절박함이 그 절박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서둘러서 우리 의원들끼리 오고 가는 어떤 현안들을 이야기하는 중에 이렇게라도 먼저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마중물이 돼서 우리 본회의에서 준비를 하는 그런 게 됐고요.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지원금이랄지 지역화폐 뭐 등등 여러 가지 것을 저도 쭉 지켜보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요. 여러 가지 우리 지역화폐의 어떤 장단점 또 지역화폐에 발행하는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정확히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숙지를 해야 될 입장이어서 또 저희들이 하루빨리 이런 화두를 던져놔야지만 현실적으로 본회의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지 않겠나 했고요. 제가 이러한 것들을 여기 꾸준히 나름대로 저는 소통을 했습니다. 지역화폐의 장점, 단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소득 패턴을 가진 계층들한테 혜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선결제라는 부분 때문에 정작 현금이 없는 상태의 시민들한테는 이 혜택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등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제가 제기를 해서 제가 뭔가 좀 저도 정치적인 어떤 것들을 화두를 던지고 싶었는데 임시 18일까지는 좀 저도 촉박했어요. 근데 그러나 아직 우리 장경원 의원님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제가 얘기를 하길래 잘 됐다. 우선 우리 몇몇의 의원이라도 이걸 화두를 던지고 의원님이 우리 의회 전체 뜻을 모아서 논의에서 촉발을 내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뭐 지금 답변이 좀 네, 우리 저 예, 시사는 조용훈 변호사. 우리 의원님께서 논관할 때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만약에 네. 방금 벌써 우리 이현동 기자님께서 이거를 우리 노 시장님이 받아주었어도 문제고 안 받아도 문제다 이러거든요. 그게 저는 오직 우리가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이슈랄지 어떤 그런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어떤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서 어떻게 나갈 건가를 저는 진심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팀에서 벌써 이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질문들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저희들은 선출직 공인이다 보니까 많은 그런 공격들을 받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저희들의 정치하는 우리들의 입장이고요. 네. 우리 김문수 의원께서 태국이랑 그 다른 SNS로 인생 지원금이 필요하다 계속 강조를 한 이후에 이렇게 의원님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게 정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김문수 의원이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예산의 일부를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그 의지랄지 그런 것은 좀 내부적으로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예산을 논하고 그럴 입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갑작스러운 어떤 계엄 정국으로 인해서 전혀 민생의 문제 다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더 위축되고 혼란한 예측할 수 없는 그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별로 없다. 그렇죠. 그건 없고 더군다나 작년까지는 국비 지원이 우리 할인율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그래도 올해 본예산에는 국비가 없었습니다. 할인율 지원회가. 참고로 우리 순천시는 상품권 발행을 명절 2달에는 10% 했고요. 평소에는 5% 그런 정도로 본예산을 올해에도 79억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제 올 설 명절 때 15%를 합의를 해서 아까 79억에는 도비 10비가 매칭이 된 돈이고요. 올해 추가로 50억에는 12만 15%에 대한 개입을 운영비를 할지 여기서 준비를 해놨고요. 그 대신 또 도에서 가내시로 추가로 24억 정도 아마 4억 2천 정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마 2월달도 연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에 우리 본예산 통과할 때는 15%의 그 예산이 5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15%를 3월까지를 해라 그런 동문하에 돈을 더 내렸다라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질문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돼요. 그 2022년도에 시장 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가 시민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역효과가 나타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분석은 해본 게 있는가 해서 또 궁금하고요. 또 하나야 28만 원을 지급한다 하면은 20만 원, 30만 원 혼자서도 8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 800억이라는 그런 예산을 순천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건가? 그 정도는 좀 예측하고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가? 네. 첫 번째 질문 답변 드릴게요. 네. 2022년. 예, 그 지선 때 시장 후보님들께서 내놓은 그 공약에 대해서는 지선 주관은 지방 의원으로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 그런 게 없습니다. 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입니까? 당원입니까? 민주당 의원이라서 제가 이제 질문한 거고요. 네. 실제로 그 역효과가 나타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그래도 민주당에서 논의부터 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판단이 있는데 전혀 없었는가요?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할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예산을 어떻게 그다음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잔액 수관왕 2월 금액이요 780몇 억이 발생했었어요. 순천시가. 근데 그걸 고스란히 이제 통합재정기금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이렇게 할 때 나름대로 지원은 저희들이 머리를 함께 맞대면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예산을 편성하느냐가 관건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라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매를 박미라 기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게 순천시의회가 대부분 의원들이 있는 게 아니고 하정당 의원들도 계시는데 그 의원님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는지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예. 왜 대처를 했는지 그거하고 또 하나는 또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가봐도 의라고 지금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보니까 김문수 지역구 의원님과 지금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왜 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왜 일지부 의원들은 왜 참석을 안 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했는데요. 다시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설 명절 끝나고 저희 갑지구당 당 행사가 몇 이틀 있었습니다. 3일, 4일. 또 그러는 와중에 우리 기자분들, 우리 시민들도 소위 SNS를 많이 하시잖아요.
굉장히 여러 의견들이 분분했었어요. 의원님 저도 이제 그런 기사들을 많이 접했고요.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얘기가 이런 지원금이랄지 상품권의 어떤 발행이 있을 때 어떤 우리 그 오류가 있다 등등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시급함, 절박함,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이걸 돈을 얼마를 정해서 뭐를 지급하라가 아니고 이를 것을 계기로 한번 논의를 해보는 아주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갑과 을의 당 행사가 다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을 행사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중앙당에 구당에서 그 버스가 와서 이동하면서 논의를 대한 협조를 구하는 당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갑과 을이 각각의 의총을 열고 그런 당 행사에 그거 있고요. 우리 어제 같은 경우는 갑지구당이 울산하고 자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갑지구당 의원들만 가게 됐고 그 시점에서 거기까지 밤늦게 10시 넘어서 도착했는데 그런 오며감의 어떤 해서 저희 급작스럽게 이렇게 시기를 잡았습니다. 그걸 뭐 편을 가르고 왜냐하면 우리는 의회는 각각의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계시고 다양한 특히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다 관점이 다릅니다. 그런 의원님들을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모아서 설득을 하고 같이 합시다라는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 갑지구당 의원님들이 함께 오고 가면서 논의를 하고 우리 이렇게 좀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정철 기자님. 네. 그 몇 가지 좀 시간 걸리더라도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처음에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이영래 의원께서 지역 앞에 여러 가지 좀 특징들에서 잘 나열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뭐 이재명 당시 뭐 대선 후보나 대표님이 그동안 지역 화폐를 강하게 장점에 대해서 어필할 때 오늘 이영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역 화폐들의 문제점들이 국민의힘 쪽 분들이 반대했던 주요 논리입니다. 정말로요. 이건 이제 검색해 보면 잘 나오고요. 네. 그리고 민생 안정이 그렇게 힘들었으면 작년에도 힘들었고 재작년에도 힘들었고 2020년부터 한 번도 안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고 기억됩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이제 민생 안정에 대해서 작년 본예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본예산 끝난 시점에서는 추경 과정에서 그 엄청난 금액이 사실상 재원을 뭐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저도 경험상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김문수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민생안정기금을 언급하면서 인용됐던 것이 지역화폐가 지역을 살린다 라는 지역화폐의 아주 중요한 점을 링크를 걸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죽으면 오늘 이 자리가 너무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을지역 의원들이 뭐 몇 명이나 된다고 전화 한 번 해서 5분도 안 걸릴 걸 이 내용 해라면서 이 엄청난 중재단 수백억이 들어갈 예산을 우리 맨날 갑지역 의원들 보니까 이렇게 논의가 됐다는 것이 어떻게 여기 기자분들 앞에서 이게 설득력이 되겠어요. 애초부터 그러면 을지역 의원들한테 우리 이렇게 논의한다 같이 할래라고 문자 한번 보내보셨어요? 뭔 시간이 부족하고 뭘 논의할 타임이 왜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타임인데 그리고 오늘 발표 하나 임시에 열어서 발표 하나 뭔 차이가 있죠? 아니 진짜로요? 또 있으신 아니요. 예, 그걸 하나씩 말씀해 주십시오. 민생 안정이 언제부터가 대한민국 순천시가 힘들었는지 네. 그리고 지역화폐 반대 논리가 상대 국민의힘 힘의 정확한 반대 논리예요. 그 논리가.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가장 대표적으로 아직까지도 논의했던 것이 사실상 지역화폐 장점입니다. 예. 네. 지금도 지역화폐를 이야기하고 있고, 예, 국가에서는 지역화폐 예산을 경쟁 후보다고 해서 경쟁적으로 삭감을 하고 있고요.
예. 한 번씩 정말 제가 궁금해서 그래. 오늘 이 자리가 열게 된 배경이 정말로 일찍은 무시하고 그리고 김문수 의원이 페북에 올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고 그럼 도대체 민생안전기금은 얼마를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일반 시민단체가 이야기했더라면 앞뒤 자르고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예산이 심의하고 예산 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국회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가 긴밀히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그래도 지방의회가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아무런 앞뒤 없이 그냥 민생기금 주라고 요구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물론 돈 주면 다 좋아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돈 준다고 했으니까 공은 우리가 먹고 이해된 정말로 국민은 의회에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방금 저기 네. 주신 질문 다시 한번 정확히 해주십시오. 방금 주신 그 질문 누가 저기 꼭 먹고 그러니까 자 첫 번째 하나씩 단답형으로 주고받고야 하기. 자 지역화폐 단점 어떤 논리에서 나온 겁니까? 단점이나 예 단점. 아니, 단점이라기보다는 예 다소 단점은 제가 예. 방금 해결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보편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없다 어려운 분들이 결국 현금을 가진 분들이 이거를 그럼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왜 민생안전기금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그러면?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어느 해고 어렵지 않은 해가 없었다. 저도 기억이 그렇더래요. 저도 성인이 되고 나서 모든 사람이 그때그때 매번 힘들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죠? 왜 코로나를 거쳤죠. 우리가 팬데믹. 그죠? 그 상태 때 한 번 지원금이 비례적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때 그 데이터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저도 이제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증명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지원금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의원님 그냥 솔직하게 김문수 의원이 그냥 아니요. 논의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이해관계는 네? 전혀 없습니다. 아니요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동안 왜냐면 어떠한 정책을 발표할 때는 나름대로 우리가 절차와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의회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민생안전 뭐 하기만 뭐 특위를 만들어서 그동안 논의해서 같이 중지를 모아서 매달 며칠째 발표하겠다. 예. 잠깐 설명 좀 질문하고 답변하고 우리가 피해서 혼나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한국이 하시고 다음에 마지막 시간이 남으면 예. 해야지. 예. 이거 있다고 그리고 무슨 질의 답변 뭐 이거 아니 기자회견이 질의 답변 뭐 의회에서 질의 답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순천시는 잠깐만요. 윤수 의원님 좀 누구 말에 좀 이렇게 반론하시는 거예요? 진행을 그렇게 해달라고. 왜 알았어요? 예. 네. 그렇게 한번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본 거 한번 우리 순천시에서 지난해 본사들이 질의를 안 된다고 하셨죠. 계속 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0개월은 5%, 2개월은 10%씩. 아니요 지역 앞에 말고요 민생안전기금. 예. 그 민생안전기금. 그러면 민생안전기금 작년에 논의 예산 업무 보고 받을 때나 업무 보고 수차례 받았죠. 아니요 수차례 받았죠. 자 집행 보수니까 수차례 업무 보고 때 했죠. 지역 앞에 수차례 했었죠. 안 했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을 업무 보고를 안 하는 지역 앞에 업무 보고를 안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세우죠? 업무 보고 했겠죠 당연히. 15%를 하게. 아니 잠깐만 이현아님 상임위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니 업무 보고를 왜 안 하고 예산이 세워져요? 아니 이거 15%에 대한 그 50억을 세우겠다라고 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지역 앞에 이야기 하신 아니 민생안전기금 이야기 하셨냐고요? 그때 상황하고요. 그때 상황 민생이 어렵고 지금도 민생 어렵고 뭔 차이가 있어요 그때? 뭔 차이가 있었냐고요? 기자님은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생이 지금 민생이 힘든 거하고 작년에 하고 뭐가 힘드냐 뭔 차이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네. 신용카드 승인 금액 증가율이 반토막됐다는 저희 자료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그냥 민의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한두 개는 할 수 있지만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진행을 여기서 카드를 커트해 주세요. 이거 뭐 자 그러면 작년에 민생안전기금 이야기 언급 안 하셨죠? 그렇죠. 왜 언급 안 하셨죠? 올해 네. 설 민심을 저희 듣다 보니 그럼 작년 설에는요? 작년 설 민심은 어땠습니까? 작년 설 민심은요?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이건 예상치 못했던 불안 경제가 침체된 것이 1년 이상 또 진행이 됐고 아시지 않습니까? 높은 이자율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제가 공무원 받게 됐어요. 그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확답만 받을게요. 그럼 지역 앞에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제가 장점과 단점이 그리고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서면으로 나왔던 지역 앞에 반대 목소리가 그렇게 상대쪽 목소리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이 자료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면 제가 안 되죠. 아니 당론 이거는 완전히 민주당 의원으로서 당론에 위배한 게 이거는 거의 영린이자 반역 수준이에요. 이 정도 발언은 정말로. 저는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예. 아니 이영란 의원님 말고 다른 상임위 한번 의원님들 한번 목소리 한번 들어보게요. 예. 우리 저기 다른 의원님 보고 원내대표 장경원 원내대표니까 사회는 한번 말씀해보세요. 제가 안 젊으신 보셨으니까 의원이 뭐. 와, 치열하네. 그러니까 이건 그 제가 질문은 다 드렸으니까 한번 장경원 목소리. 마치고 그러면은 네. 우리 저기 이 기자님 질문을. 오늘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큰 틀에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수 기자님께서 하신 말씀도 많고요. 오늘 이 기회로 해서 이번 임시회 때 또한 예전을 다루기 위해서 초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했던 기자회견도 좀 봐주시고 또한 기자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이어는 기자회견 하신 의원님의 말씀도 이걸 마중물의 역할이 돼서 또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과정이기 때문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제가 이제 마무리 그럼 우리 기자님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순천시가 하고 있는 지역 화폐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이번에 계기를 겪으면서 제가 이제 문경리를 이번에 왔습니다. 관심을 갖고 들다 보니 이러이러한 것들이 단점으로 나타났구나. 그걸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더 말씀 그래서 이거를 갖다 더 호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논의하자라고 제가 계속 지금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이제 우리 시민 한 사람당 7만 5천 원을 지급하는 간접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도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350억 정도를 350억 정도를 2월달에 발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 한 사람당 얼마를 측정하든 그 규모의 수를 순천시 전체 인구수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또 의원님은 두 달째니까 15만 원을 지원하는 게 되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각자의 그 접근 방법이 다 달라서 상당히 달랐습니다. 이런 분들 어떻게 제가 한 번의 뜻을 모아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하기를 참 아까 시간도 촉박하고 제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의원님들이 뜻을 같이 하는데 그게 불가항력적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듭 이 지역 합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의 그런 부분들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제가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그 논지하고 지역 협회를 발행하고 안 하고 그건 논지하고 있는 근데 오늘 기자회견 자료를 보면 사실상 지역 화폐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의원도 페이북에 보면 민생안전기금 이행하면서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역할을 미쳤던 기사를 사실상 인용을 했어요. 그 부분도 좀 앞뒤가 안 맞는데, 예. 그걸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차라리 그냥 올해 다들 힘드니까 민생안전기금 한번 받아보자. 그렇게 해야지 왜 여기서 지역화폐를 부정을 하고 그럴 겁니까? 예,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우리 기자님은 이제 그 본인이 생각자 아니 이게 차라리 개인 자기 아니라 민주당 대표하는 민주당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공식 서면 자료예요 정말로. 네. 여기서 왜 다른 당에서 이야기하는 지역화폐의 부정적인 모습을 인용을 하냐 그 말이죠. 예. 제가 한번 정말 검색해 보세요. 말꼬리를 잡는 아니요, 저 장경원 의원이랑 기자님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예, 지역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던 그룹들이 어떤 그룹들이었는지. 예, 그래요. 예. 우리가 기사화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유영철 기자님 질문하실 거 있는 것 같고 질문한테 너무 결국은 다 잊어버렸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네네.
질문이라기보다 좀 그 지금 흐름에 오늘 저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 앞으로도 기자회견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역대 이런 기자회견 처음 봅니다. 제가 사실은 계속 되었지만 기자가 한두 명이 그냥 독식으로는 안 됩니다. 아니 본인도 그러셨잖아요. 뭘 나가지고 그래요. 아니 본인도 그러셨잖아요. 본인도. 그 진행을 한두 개를 자르고 또 다른 이렇게 해줘야 계속 일문이 있다고 어디 국회의회에서 뭐 질의답변 의원하고 그 집행부하고 그런 식이 돼버리면 다른 기자들이 앉아서 뭐 합니까 이거? 네. 그 진행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경제는 예전부터 계속 어려운 건 맞습니다. 매년 어려웠죠. 근데 지금은 최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주변에 다니면서 어떤 그 사업하신 분들 보면 정말 어렵다는 걸 너무 느끼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도 있지만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는 문제, 또 중국발 쇼프레이에서 특히 전국적으로 전남 동부는 정말 파산 직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양제철이 전혀 지금 매출이 계속 줄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여수화학단지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폐쇄 직전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순천은 거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또 배후도시지 않습니까? 어디가? 그래서 더욱 어려운 건데요. 그래서 그 일부 가진 사람 말고는 정말 저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아까 지역화폐 장점이 많죠. 지역화폐를 장려하고 그런 거 맞습니다.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더 할 수 있으면 해보자. 아까 같이 아까 그 지역화폐는 구매력이 있는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저소득층, 최하위층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걸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려운 이 판에 자기 일자리도 없어요, 지금. 어디 일경지로 가나도 없는데, 이걸 설명할 필요 없지만 너무 이렇게 나가니까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 정말 구매력이 없는 최하층,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는 이 민생 지원금이 필요. 저도 그동안에 파퓰리즘이라고 엄청 공격합니다. 이걸 자꾸 돈만 주다. 의원들 그런 걸 잘합니다. 그동안에 계속 나 비판해왔던 사람이에요. 지금 상황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할 시점이 됐구나. 타이밍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오늘 관심 갖고 왔는데요. 특히 이영건 기자가 이 앞에 기사를 어디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상당히 여기 의원들의 행태에서 비판적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관련된 기사를 인용하면서 질문을 하고 왔는데 아까 대부분 답변 여기 안에 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추가로 답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얘기해야지,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해야지. 나도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질문도 없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감안해서 봐야지. 그냥 정치인은 정치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치인한테 행정까지 접근해라. 정치인 원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겁니다. 자, 이 정도만 말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끊어겠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겁니다. 논의는 우리 의원님들끼리 하시고요.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또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게 생략된 것 같습니다. 논의를 저희 기자들하고 하면 안 되고요. 논의는 우리 의원님들끼리 밥지고 우리지고 또 다른 당 의원님들끼리서 논의를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어저께도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김태훈 의원하고 최민희 의원이 재난기금 가지고 그 재난기금을 인생회복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안을 했다고 해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아니었는데 잠깐만 제가 듣기로는 그랬다고 해서 그런 건가 순천시 의회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인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어떤 일련의 과정을 서로 간의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의견 힘을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자회견에서는 그 결과물 갖고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네, 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기자회견을 가짐으로써 벌써 이런 말씀들 좀 다 해주시잖아요. 그 자체가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발로라고 보시고 가정으로 봐주시고 마중물로 봐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봐주지 마시고 오로지 그 민생 시민들을 위한 어떤 만 바라보고 우리들이 시민을 가장 가까이서
속한 우리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왜냐면 너무나 많은 비난들을 시의회가 받아왔습니다. 막 받고 있고요. 그 니네들 뭐하냐. 지금 계속 그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서막임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네. 네, 우리 김태원 의원님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신 말씀. 가보로는 우리 기자님 가셨군요. 가보세요. 아까 이용원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재난안전기금회의석상에서 기타 안건으로 그 상황에서 지금 시에서 홍보하고 있는 그 15%에 대한 부분을 부시장님이 홍보하시기에 그 차이점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 차이란 부분들은 조금 전에 다 논의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영역 부분과 구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고 제가 준비했었던 기사 내용적인 부분에 오늘 동아일보하고 서울신문에서 전국의 지금 상황들을 갖다 데이터가 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동아일보의 내수부진으로 자영업 직격탄을 맞아 폐업 공제금 1조 3,9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된다. 이 폐업 공제금이라는 부분들은 노란 우산 제공의 부분에서 일정 부분이면 소상공인 퇴직 안전망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들에서 지금 폐업을 이유로 해가지고 공제금을 타는 경우가 많이 늘어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을 갖다가 같이 논의하고자 하는 상생의 방법에 지금 제안했던 기자회견임을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온 이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의 의회에서 어떤 논의와 결과물이 시민에게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면 공을 누가 가져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국내 정치 상황이 마치 이런 식으로 이분화되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계속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고 힘들던 저희 국민들이고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 좀 잘 이해해 주시고 헤아려서 오직 시민만 바라보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고영호 기자님 그렇게 생각해요. 네, CBS 고영호입니다. 너무 또 좋은 게 계셔갖고. 오늘 그 오전에 강경대 전남 도의원도 도의에서 그 전남시군 전체로 이 지원금을 확대해야 된다고 이렇게 촉구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순천시에 물어보니까 순천시에서는 뭐 이걸 그 예산과에서 할지 자치과에서 할지 뭐 무슨 그 기획과에서 할지 경제 담당 부서과에서 할지 이런 어느 부서에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순천시에서 어떤 점에서 이렇게 지급을 아직까지 꺼리고 있는 것인지 분석을 좀. 그건 집행부 입장이니까 제가 뭐랄게 드릴 말씀이 없죠. 단지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아까 말하는 이분법으로 공을 누가 가져가고 누가 뭐 이걸 제안을 하니까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바람을 제가 기자님들을 통해서 언론인을 통해서 지금 집행부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집행부가 그 끝까지 이제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한다면 추가로 우리에서 다시 뭐 재촉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빌미로 여기 18일 열리는 그 본회의에서 우리 아마 제가 듣기로는 당을 떠나서 모든 의원님들이 그 공동적으로 같이 힘을 모으자는 것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촉구안을 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뭐 정말 인사권 예산 편성권사의 그 결정이지 않습니까 결단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시민들이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들은 의회로서의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합니다. 간단하게 질문하다. 그 얘기가 생각나요. 엊그저께 제가 어디 방송을 듣다 보니 몇개 시군이 생활 뭐 어떤 지원금 이걸 얘기하면서 순천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낌새라든지 그런 어떤 부서나 현장이나 그런 느낌이나 낌새나 뭐 그런 여유나 뭐 이런 거 혹시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럼 집행부에 뭔가 예를 들면 저도 실은 바람결에 그런
저기 소식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근데 확인해 보지는 못했고요. 네, 아까 우리 기자님 확인했더니 저는 없다라고 말씀 주셨다고 그러는데. 네, 뉴스에 보면 오늘 시합니다. 네. 이렇게 논의를 어떻게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지금 이번 주에 그 지역 경제과 여기 발행 그 과에 전화를 해서 해법을 찾아라라고 제가 말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상품권이 3가지로 나가잖아요. 카드, 체크카드, 그다음 지류, 그다음 모바일 앱, 어플로 사용할 수 있게 나갔단 말이죠. 근데 막상 가서 사용을 해보려고 그러면 지류를 더 선호한답니다. 왜 그런지 다 우리 짐작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탈세가 되는 부분을 그 부분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 부분도 해법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플도 QR코드도 이렇게 뭐 좀 나이 드신 분들이 한 식당에서는 거의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원화가 되는지 좀 여기서도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논의해요. 네, 저희가 실은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인지하고 있고 담당 부서를 불러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가 6개월도 안 돼서 자꾸 이렇게 인사이동이 일어나 보니까 지금 오신 팀장님, 그 실무원이 자기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실제적으로 우리 집행과 탁상에서 벌어지는 일과 저희들 현장에서 접했던 부분들을 다 얘기를 했고 심지어 우리 그 상인들이 SNS에 접근을 못하는 부분까지 제가 기재부에 링크를 해줬습니다. 거기서 학생 인력을 이용해서 도우미 공모를 좀 해서 저는 학생들이 상가가 한가할 때 가서 그런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봐라. 또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해왔고 우리 오미 기자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런 거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차차 개선이 되도록 외 자원수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없으시죠?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